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5일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뉴욕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고 있는 우리 김영광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시장.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었죠?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먹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좀 12월 좀 25일 이제 정오 무렵입니다만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동안 7천억을 들여서 개보수했던 월성 1호기 이 부분을 갖다 영구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고 땅 두들겼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정지하게 됐을 경우 앞으로 보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 월성 1호기 2022년에 정지하고 그걸 LNG로 대체했을 경우 천연가스로 대체했을 경우 5년간 1조 원의 손실이 나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요금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네. 뭐 1조 정도야 뭐 국민 안전을 위해서 뭐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지금 원안위원회에 우리 저 황태순 TV에도 몇 차례 나오셨던 네. 한국형 경수로의 대부, 네. 한국형 경수로 설계자 네. 이병영 박사가 들어가 있는데도 네. 중과부적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7명 중에서 좀 야당 몫으로는 아까 이병영 박사를 비롯한 2분 있고 나머지 5명이 사실은 원자력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무슨 변호사, 무슨 생물학자 이런 양반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경제성 모르겠고 원자력 안전만. 근데 원자력 안전이 지극히 안전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속에 있는 지킬과 하이드가 네. 따로 숨어가지고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이병명 박사님은 지금 피를 토하듯이 네. 지금 온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다뤄주는 언론은 뭐 황태순 TV 하나 정도 있고 자, 그렇네요. 최근에는 또 책을 써가지고 또 저희한테 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들고 오셔서 원자력의 안전성은 아무 문제가 없고 네. 문재인 당신이 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냐 체코 가서도 네. 원전 세우고 나서 단 한 번도 사고도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네. 그리고 지금 월성 1호기도 뭐 연장하기 위해서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돈을 뭐 지금 6천억, 7천억 들였는데 네. 그 미국도 오바마가 네. 저 원전 산업 이제 재개를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2배 더 이상의 긴 기간을 연장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1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안전성만 생각하는데 그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병영 박사보다 원자력 안전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야, 참. 그러니 참 저는 뭐 네. 늘 얘기하지만 네. 문재인 씨가 네. 모든 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네. 원자력 산업 이렇게 죽이는 거는 정말 온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저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비전문가들이 당초 보면은 이 문제의 사달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씨 시절에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던 거예요. 근데 판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판도라 영화 보고 또 옆에 그 당시 문재인 씨 옆에 정책 자문을 하던 뭐 미생물학자인가 이 사람이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정지시켜야 된다. 그게 아이디어랍시고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 하는 가운데 그때 뭐라고 탈원전 정책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금 인상 안 된다면서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수원이 보면 계속 적자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얼마 전에도 그 한수원 사장 얘기했잖아요.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앞으로 그 많은 그 청구서를 또 둘째 우리의 그 세계적인 기술을 갖다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뭘 믿고 이러는지는 정말 네. 잘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씨의 이 탈원전 정책은 네. 이 양반이 그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다라는 이게 이해하지 않으면 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지금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갖겠다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핵을 안 가게 돼. 탈핵, 네. 비핵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될 텐데 네. 우리의 핵 능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핵을 가지고 예. 전력도 생산할 수 있지만 핵을 가지고 네. 플루토늄을 생산되면 거기에서 원자력 무기를 원자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하는 한은 우리에게 핵 개발의 잠재력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플루토늄도 생산이 계속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플루토늄마저 포기하겠다는. 그래서 북한이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되면 북한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좌파들이 보면 끊임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우리에게는 핵무기는 고사하고라도 우리 지금 국민들에게 아주 값싼 전기, 다음에 우리 그 기업체들에게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는 원전, 가장 깨끗한, 얼마 전에도 다뤄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 미세먼지 아니에요? 네. 미세먼지 전혀 안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중지시키려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한국의 이러면 핵무기 개발 능력, 즉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갖다가 아예 송두리째, 뿌리째 뽑으려는 좌파들의 어떻게 음모라 할 수 있겠죠. 음모가 아니고 그거 외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저 월성 원전 거기 뭐 다 가봤는데 네. 뭐 원자라도 뭐 구경해보고 뭐 그 3, 4, 5기 건설하는 데도 가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저 월성에 있는 이 중수로는 네. 캐나다에서 들어온 캔두형 이제 원전인데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는 곤란하다. 네네. 원전 기술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우리의 핵 에너지 우라늄 가공이라든지 네네. 네. 뭐 플루토늄 처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감시하고 꽉꽉 막아두니까 네. 박 대통령이 야 웨스팅하우스 의존하는 거 가지고는 이거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형을 또 들여온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 네. 뭐 하나의 형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중수로 경수로 뭐 가압 경수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중수로를 이제 도입을 한 거고 네.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중수로에서 경수로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중수로도 우리가 중수로 핵 능력도 갖고 네. 경수로 핵 능력도 갖고 그리고 네. 더 발전시켜서는 이병영 박사가 앞장서가지고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다 베끼다시피 해가지고도 우리의 독자적인 한국형 경수를 만들어서 네. UAE에도 수출을 했고 네. 북한 함남 심포에 북한이 핵 포기하겠다고 1994년 12월에 약속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한국형 경수를 함남 심포에 2기를 건설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갈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네. 그 첫 발로 중수로 이제 뭐 가동 중단했다는데 그래. 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 우리 한국형 경수로 뭐 수출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생을 하신다는데 참 아니 아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 그랬죠. 네. 정말 지킬 박사 하이드예요. 그러면서 왜 전 세계 지금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결정대로라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그런 한국의 원전이 위험해서 안전이 우려가 되니까 연구 정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다니면서 뻔뻔하게 그거 팔고 다니겠다는 게 말이 돼요? 참.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한 가지 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핵무기 이제 그 전용 문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자료 찾아놓은 걸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 낙하손에
일본 총리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때 보면 미국과 협정에 따라서 일본은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재처리가 그렇죠. 불가능해요. 근데 재처리 가능해서 지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16년 7월 기준으로 47.8톤의 지금 플루토늄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렇죠. 근데 이게 5,00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죠. 일본 지금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8톤.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에다 위탁해갖고 지금 맡겨놓은 게 31.1톤. 일본 자국 내에 있는 10.8톤 갖고도 1,35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갖다가 중국도 만만히 못 보는 이유입니다. 아니, 만만히 못 보는 이유가 아니고 지금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지렛대가 사실은 네. 일본의 핵무장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아무 때고 시작하면은 뭐 한 두세 달 내에 네. 5,000, 6,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네네. 우리는 뭐 그 능력을 지금 뭐 완전히 이제 포기하겠다고 지금 이제 문재인 선생께서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선생이 문재인 우리는 선생이 지금 예. 경주에 방사성 핵 폐기물 처리장이 있지만은 예. 그거는 뭐 원전에서 쓰던 장갑, 옷, 뭐 이런 장비들 조금 한 거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 후 핵 연료봉은 전부 다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핵 발전소에 다 수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안전하게 재처리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자력 안전협정을 체결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핵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걸 미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병영 박사가 또 피 터지게 얘기하는 것이 플루토늄은 네. 핵 융합 발전, 네. 핵 융합 발전이라는 건 태양처럼 네. 수소를 폭발시켜 가지고서 네네. 핵 융합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것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네. 꿈 같은 이야기였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인공 별을 만드는 거죠. 인공 태양 만드는 네. 그 프로젝트가 네. E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사가 참석해서 실용화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공 태양을 가동시키려면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해야 되고 그 핵융합 발전에 플루토늄이 필요한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 중단시키고 또 어디 문재인 선생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조롱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핵 발전소들을 폐기해서 핵 폐기 기술을도까지 당신네들한테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 그 핵 폐기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기존에 보면 우리 예전에 영국의 콜다울 발전소 이후에 원전이 지금 한 70년밖에 안 돼요. 원자력 발전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것들을 폐기하고 이제 뜯어내고 다시 또 새로 짓고 하는 것도 물론 시장은 큰데 아니 우리나라 불안하고 이제 건설도 안 하는 사람들이 폐기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흔한 얘기로 장사가 됩니까? 참. 아니 정신 나갔거나 정신 분열증 환자라는 얘기를 들을 상황인 거고. 그래요. 그렇게 원자력이 무서우면은 네. 아니 지금 대한민국 지금 원자력 발전 시작한 이후에 네. 원자력 발전하다가 사람 죽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 해에 2, 3천 명씩 자동차로 사람 사고 교통사고로 사람 죽는데 현대자동차 빨리 문 닫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겁이 나면 그리고 지금 중국이 바레만 연안에 자기 중국 동해 연안에다가 지금 수백 개의 원전을 짓고 있는데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판도라가 겁이 나면은 시진핑이 만났을 때 지금 원전 짓지 말라고 얘기라도 좀 하셨어야지. 정말 지금 확 열이 나네. 진짜. 아유 김영환 실장, 김 실장 네. 왜 멀쩡한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띵한 얘기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가서 저 시진핑한테 사드의 사자도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한한령 사드 보복. 네. 거기 한한령이 한자도 얘기 못 꺼낸 양반한테 뭘 얘기하라고요? 참 그래요. 지금 보면 네. 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를 갖다가 영구 폐쇄하기로 이거는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 자기들 판도라적 그런 망상 때문에 폐기하기 좌파의 판도라적 망상이겠죠. 좌파의 판도라적 망상 때문에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는 결정은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거 뒤집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병영 저 원안위원 저 우리 황태준 TV 자주 나오셨는데 네. 한번 모셔가지고 예. 자세한 전말을 한번 또 들어보시죠.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정권 바꿔서 우리가 보면 문재인한테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과거 보면은 그 전에 보수 대통령들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씨가 기가 막힌 걸 하나 알려줬어.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 날 우리 저 김영광 실장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첫 번째 업무 지시 1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월성 1호기 영구 폐쇄를 갖다가 즉각 재검토하라.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네. 아니 대통령 명령으로 저 50년 60년 쌓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데 네. 저 대통령 저 행정명령 1호는 저 황태순 대통령 행정명령 1호는 네. 민주노총 해체부터 명령으로 하면 되겠네요. 민주노총, 네. 민주당 해체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크리스마스 때 우리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네. 우리 김현광 미세먼지당 비례대표 1번. 자,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